아침 식사 못하고 오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눈은 좀 많이 왔었는데 공부할 만 하셨습니까? 가끔 눈 오다 보면 눈 구경하기 위해서 강원도 쪽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꽃 피는 거 보러 또 지방에 한번 나들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름에는 우리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공유수면 탐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문하는 분도 계시고, 가을철에는 단풍놀이하러 가셔야 됩니다. 다만 합격하고 단풍놀이 가시게 되면 진짜 아름답게 보이는데, 떨어지고 가시게 되면 단풍 색깔이 피눈물처럼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 중에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날은 아마 일주일도 채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보셨을 때 학과 시험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공부하시면 합격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이고, 나머지 중개사 시험은 좀 많은 시간을 좀 들이고 공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습은 제대로 하고 계시죠? 예. 우리 학원은 사물함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책을 들고 집에 가시는데, 가끔 사물함 있는 학원 쪽에서는 그냥 모든 책이 사물함에 가 계시더라고요. 따로 복습하는 분들이 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꼭 하루에 진도 나온 만큼 1시간 또는 30분 정도를 진도 나온 만큼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 책 두께하고 공시법 두께가 좀 다른데, 아령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면 공법책이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공시법책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186페이지의 개발 행위 허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 국계법, 국토계획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가계획이라는 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계획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토종합계획이 되고, 그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질 않습니다. 국가계획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해 놓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을 정해 놨는데, 저 집행을 목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저 전국의 도시군은 한 220여 개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와 가까이 있는 서울특별시, 저러한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달리 표현하고, 저 국가계획을 전국의 200여 개 특광시군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그리고 집행하기 위해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국가계획을 우리 남양주시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양주시 단위로 장기 발전 방향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쳐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남양주시에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사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두 개 테마에 걸쳐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출제되는 형국입니다.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출제되게 된다면 그중에 절대 다수의 비중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으로 국가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했고,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가 집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 공부하셨을 때 용도란 말은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우리 남양주시장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로서 남양주시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를 상가 용지로 사용할 것인지 농경지로 사용할 것인지 이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 하고, 저 용도 지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곳을 대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계시 수도라 분류는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 등을 각각 결정하게 되면 저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서 행위 제한 기억하고 있으시죠?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것을 건축 제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중에 도시지역 중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곳의 건물의 크기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크게 만들 필요 있고, 조합면 일대라고 하면 대표적인 농림지역일 것이고, 그러한 곳에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 건물의 크기는 크다, 작다.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개념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규모를 좌우하는 것은 건축 면적과 연 면적으로 건물의 크기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법률로 결정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건물의 크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각각 결정하게 되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제한 형태는 특정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상과 절차란 말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법은 무조건 대상 절차입니다. 민법에서는 뭐 하라 하십니까? 어제 하셨는데. 예, 공부한 보람이 없습니다. 밖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 뭐 했는지 다시 복습시켜달라고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공법에서는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러한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1번, 2번에 대해서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인 반면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뭔가 사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되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크게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학교, 도로 등의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했습니다. 매번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아마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틀린 정답이 얘가 될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일부만 틀리다 하셨기 때문에 3월달에 저 문제 나오면 또 틀릴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저 사업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지, 기반설 설치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결정된 이후에는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을 개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기반설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으로 그 설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익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도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종합병원을 나라에서 만들게 된다면 시립, 국립병원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지만, 개인이 만든다고 하면 민간이 남양주시장에게 허가받아 종합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저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 민간 병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사업하는 것이죠. 뭔가 만드는 것이죠. 저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하여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이걸 올해 미리 알으셨다고 하면 올해 출제된 문제들을 쉽게 맞춰 나갔을 겁니다. 다만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에 관한 사안들은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는 볼 일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응용하게 되면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갔다 오셔도 되는데 책 안 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미 한 분이 공시법 책을 들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다녀서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공법과 공시법은 앞에 공자가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중개사 배우십니까? 예. 무게는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잠깐 사무실 갔다 와서 좀 빌려달라고 하시면 될 텐가. 아, 책이 없어서. 예.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3번과 4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공익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공익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만약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우리 학원 건물이 앞으로 20년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이 학원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이 학원 건물이 아주 크게 보이시지만 우리 남양주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것 작은 건물이거든요. 이걸 재건축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당연히 소규모 사업이고, 그러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받고? 허가 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때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공익사업이 아닌 사익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허가 받아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입니다.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은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만약 소규모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음으로써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청에 관한 사항만 잘 잡아놓으시게 되면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절반은 못 거절하십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국토계획법은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 구청장이지만 서울의 강남구청장이 도시를 대표하는 자는 아니죠.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가 도시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도시를 대표하는 자이고 구청장은 대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있다 없다? 없다. 그 개는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서는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현재 다산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구란 말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이내 결정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건축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은 2주 전에 하시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만약 주민이나 이해 관계인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는 결정 고시한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인데, 얘는 2019년 12월 31일 날 폐지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9회 시험 때 얘와 관련된 지문을 2개 출제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셨는데, 그 중에 사업하는 것은 3번과 4번이죠. 저 3번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고요. 만약 우리 주변에 다산 신도시처럼 여러 가지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물 건축이 학교,
학교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사립학교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니죠. 사립학교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때는 개발 행위 허가받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양주에 거주하다 보면 이 남양주는 재래 도시와 그리고 신도시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전 아주 오래된 금곡동 일대라고 하면 지금동이라고 하면 오래된 재래 도시일 겁니다. 그런 재래 도시에서는 도로나 학교나 공원 충분하다, 부족하다. 좀 부족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반면 별내 신도시나 평내 호평지구 같은 신도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도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재래 도시에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 신도시 사는 것이 좀 마음 편하다. 신도시에 사는 것이 마음 편할 겁니다. 사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에 제공하는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재래 도시의 경우는 주택가 바로 인접한 곳에 공장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잡하게 섞이다 보니 좀 살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 환경이나 또는 상업 환경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목표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 보호할 필요 있죠. 이러한 세 가지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환경이란 말로 계속 반복해 보실 텐데 우리 평내 호평처럼 저 기환경을 토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했다면 기환경에 관한 문제 없죠. 재래 도시의 경우는 사람들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도로가 부족하거나 또는 주차장이 부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사업하게 된다고 하면 난개발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면 난개발 있다 없다. 난개발 현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사업, 공익사업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난개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환경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모 작은 사업을 개발 행위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저 개발 행위의 경우에는 기환경에 관한 문제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발 사업 시키게 된다고 하면 일부는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일부가 난개발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면 저 개발 행위에 있어서도 충분한 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 지금동이라 불리는 재래도시 다산신도시 개발 사업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로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집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집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다수 존재한 상태에서 기반설에 해당되는 다양한 도로시설이나 또는 전기 수소시설을 갖춰놨던 것이 재래도시의 특징입니다. 대신 우리 평내 호평지구의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택지가 조성된 상태에서 건물을 건축하며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시군 계획 사업의 특징이거든요. 규모 큰 사업만 기환경을 고려하여 사업하고 규모 작은 것은 마음대로 개발하게 허용하게 된다면 쾌적한 도시 환경은 확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이 하게 되는 소규모 사적 개발 행위도 충분한 기환경을 고려해서 하게 해야 되죠. 만약 저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허가 내준다, 내주지 않는다.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저촉되는 개발 행위라면 허가 받을 수 있다, 허가 못 받는다. 허가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이 규모 크다고 하는 것은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지의 면적이 아주 넓고 크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 개발 행위라고 하면 규모 작은 것이죠. 그러면 저 규모 작은 개발 행위라고 하면 특정한 면적 미만이었을 때만 개발 행위 허가 받을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 대상 못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행위 허가 내주고자 할 때 만약 해당 지역이 특정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만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결정된 상태일 때 중심 상업 지역이란 말을 우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도심 부도심을 뭐란다?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잠실 가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잠실역 주변 일대가 중심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런 중심 상업 지역에 호텔이라는 것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중심 상업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에 위락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업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에 여기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고 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미 결정 고시된 상태라면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 개발 행위 허가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죠. 상업지역의 경우에만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거든요. 상업지역 아닌 곳에 위락시설 건축하겠다고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하게 된다면 허가 내준다? 불허가 처분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우리가 개념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의 제정 취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충분한 기환경을 고려하여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뭔가 결정하게 되면 이러한 난개발 현상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데 이제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저 개발 행위를 하는 때는 누군가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 허가를 제정한 취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충분한 기환경을 고려하여 난개발 현상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 개발 행위 허가 관련된 허가권자는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했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광시군이 개발 행위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은 기환경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특정 용도 지역을 결정했다면 그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물 개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상업 지역도 아닌 곳에 위락시설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저 용도 지역 등을 결정한 것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이거든요. 저 개발 행위 허가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그리고 이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처럼 뭔가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서 규모 큰 사업입니다. 무엇 이상이나 말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 개발 행위는 사익 사업으로서 규모 작은 사업이거든요. 무엇 미만이란 말이 나와줬을 때
개발 행위 허가 받을 수 있죠. 뭔가 한 것 같은데 30분 동안 뭔가 한 것 같은데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여기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행정청에 관한 사항을 아주 열심히 봤던 것 같고, 두 번째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라 함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해야 되죠. 그리고 일정한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저 면적 요건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무엇 미만입니다.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충분한 기환경에 관한 사안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하나만 더 해주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발 행위는 소규모 각종 사업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하면, 국토계획법은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한 게 무엇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하나 공부하셨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우리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라고 하는 행정청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가 입안권자이며,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로 각각 구분한 적이 있는데, 입안권자가 하는 것은 딱 3개였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죠.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이고, 도시군 계획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그 3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가 나와야 됩니다. 행정청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까지는 항상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되어서는 누구? 특광시군.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 잡아주신다고 하면 문제 풀 게 많아집니다. 입안권자는 딱 몇 군데 나온다? 3군데입니다.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그 3가지 경우에만 입안권자 등장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항상 결정권자 등장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개발 행위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이 개발 행위와 관련된 허가권자, 관할 관청이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12문제가 출제되는 국토계획법에서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 하나, 2개 빼고 한 10문제 정도는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에서 10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공법은 60조 나오십니다.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선 186페이지 함께 오시게 되면 제1절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의 지나가시고 2번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도시군 계획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했다면 결정권자가 이미 인허가 내준 사업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필요 없죠. 이해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면 또다시 건축물 건축한다고 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고 해서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과 관련되어 187페이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6가지를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사실 얘는 26회 시험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다가 27회, 28회, 29회 3년 연속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3년간 연락 없었다고 하면 4년 차이는 등장하겠죠. 중요한 거는 사실 2년 동안 연락 없다가 올해는 꼭 등장할 거라고 제가 29회 시험에 열심히 떠들었던 적이 있는데 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험은 출제위원회 한번 위촉되게 되면 그 임기가 3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는 나올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 받을 대상, 그리고 저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이라면 특광시군의 허가 없이 경미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경미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딱 2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3월달 되게 되면 저 경미한 행위를 좀 더 많이 공부하실 텐데 지금 당장 공부하신 것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미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진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하여 이재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건물 만들고자 하면 긴급한 상황이죠. 저 긴급한 상황일 때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제대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뒀습니다. 그러면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해야 될 6가지 행위를 함께 보셨는데 그 첫 번째 우리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 여기 건축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택이나 상가, 우리 학원 같은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우리 주변에 광고탑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주차 타워나 골프 연습장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특광시군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으며 나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아마 이번 달부터 조금은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게 된다면 이 건축법이 진짜 어렵지만 회독수가 충분하시게 되면 출제되는 7문제 중에 한 5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문제 다 맞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계획법 다음으로 좀 까다로운 법률이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반복 학습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을 해결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쏟을 주택법이 있는데 그 주택법은 아주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점 줄 법이 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고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함께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일부 정리해 나가시게 된다면 사실 개발법과 도정법은 아주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점수 안 나오시거든요. 대충 해도 비슷한 점수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발법과 도정법 해나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해나가는 것이 개발법, 도정법입니다. 다만 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 절차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숙지했다고 하면 도전하시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아예 복습조차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닙니다. 나중에 요령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에 따라 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이 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계법에 법에 추구하는 목표는 기환경이죠. 반면 건축법상 법에 추구하는 목적은 안전입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상 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하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안전성을 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넓은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대지 있는 곳에 백화점이나 또는 코스트코라고 하는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이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건축법상 허가 받을 수 있죠. 대신 이 백화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왕복 2차선 뿐인 이 도로 구조에 있어서는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양재동에 코스트코 가보시게 되면 양재동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거의 2개 차선이 건물 이용하는 건물 차량으로 꽉 차 있던데요. 이런 곳이라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에 건물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건축법에 따르게 되면 허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건물 만들고자 한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충분한 기환경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허가 한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한 번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2개 절차를 동시에 존재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좀 싫어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법을 개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저 건축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일정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건축허가 내줘도 된다. 그런 의견을 듣게 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허가 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본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정, 간주로 표현하고 있지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의제란 말 들어본 적? 그건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건축허가 받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 건축에 있어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따지는 것? 국토계획법에서는 기, 환, 경 따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을 제외한 광고탑, 기계주차장, 골프 연습장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모두 뭘 한다? 공작물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과 바다를 매립하는 것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예전에 정 회장님이 서산에 간척 사업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바다를 매립하게 된다면 그 바다를 법에서는 공유 수면이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매립하게 되면 그 자체를 뭐란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상 변경은 절토, 성토, 정치, 포장하는 것을 토지의 형상 변경이라 하는데, 우리 주변에 하천이 있고 산이 있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에서 흙을 캐다가 하천 메꾸는데 사용할 수 있죠. 이걸 뭐란다? 절토, 흙 쌓아 올리는 것을 성토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농경지라고 하면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집안 다지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뭐란다? 정지. 그리고 이곳에 아스팔트 새로 깔 수 있겠죠. 포장. 이러한 형태를 모두 뭐란다?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질 변경과 함께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될 것이 토석의 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절토하다 보면 흙, 돌 캘 수 있죠. 형질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라고 하면 그것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 받음으로서 할 수 있고, 가끔 채석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형질 변경이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토석 채취만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토석 채취와 관련된 개발 행위 허가 받아야 되겠죠. 간혹 우리 주변에 산이 부동산 중개하시다 보면 내년 자격 따셔가지고 업을 하시게 되면 저 산이 가끔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쳐다보는 것 아닙니다. 보전산 쳐다보지 마시고 보전산지가 아닌 이 말을 준보전산지라 하는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전에 농경지로 분류되었던 땅을 신도시 만들겠다고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농경지일 때는 집안이 높다 낮다, 도로변에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메꿔야만 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준보전 산지라고 하면 그 산을 흙을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리고 산의 흙을 점점 파가시다 보면 나중에 그 산이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이 가끔 등장하게 되면 적당한 시세라고 하면 잡아놓고 산에 있는 돌이나 흙을 어디에 팔아먹을 수 있는가, 그 연구만 많이 하시면 구입하셨던 산 가격의 70%는 해결되실 겁니다. 대신 보전산지 구입하셨다고 하는 그것 해결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 만약 토속 채취만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만 허가받으면 되지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속 채취라고 하면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칠,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분할이라고 하면 한 필재 토지를 공부상 잘라내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 합니다.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것은 물건만 단순히 쌓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위의 경우에는 공사를 한다 안 한다? 공사 안 합니다. 선 하나면 금연 분할이고요. 물건 잠깐 쌓았다가 빼가면 되거든요. 공사를 수반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건축물 건축과 공장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재치의 경우에는 뭔가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경우에도 공사를 수반하는 것이죠. 저 공사 다 끝나면 2단계 계획이 실시 계획이었죠. 1단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고 2단계는 실시 계획이었습니다. 저 실시 계획대로 공사가 모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뭐라 했었습니까? 준공금사. 처음 보는 듯이 쳐다보지 말아주십시오. 가끔 우리 좀 한 10년, 15년 된 건물 하단부에는 준공금사 일자가 몇 월 며칠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하여튼 공법은 다 용어가 낯설고 다 몰라 그래 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봤던 거 있으십니다. 반면에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금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사를 했어야만 준공금사 하는 것이지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준공금사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토속 채취가 완료되면 특광시군으로부터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토지 분할하게 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외워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 주실 것은 개발 행위와 관련된 6가지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저 6가지와 관련되어 공사를 수반하는 것은 4개였습니다. 그 4가지 경우에는 준공검사 절차를 거치는 반면 분할, 적치의 경우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하단부의 경미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양가로 2번에 대해서는 지금 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예외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찾으셨죠. 응급조치 줄만 쳐놓으시 아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저 응급조치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전 요거 하나 가지고 30분은 끌 수 있습니다. 지금 188페이지에 큰 3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 찾으셨고 양가로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찾으셨죠. 응급조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 아니다. 거기까지만 봐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3월 달에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계속 하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보이시는데 쉬었다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